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기타 농협손해보험,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 농협 계열사들의 하반기 5급 논술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 농협 계열사들의 채용 공고가 뜨고 채용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먼저 농협에 대한 논술 안내를 본격적으로 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사실 5급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냐면 논술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오래 준비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나는 지금까지 딱히 논술을 준비해 본 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논술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협 계열사들의 5급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대나 의대나 이런 곳들은 조금 경쟁률이 오히려 덜 치열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농협도 이제 상반기에는 주로 6급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5급을 채용하는데, 5급에는 이런 논술에 대한 까다로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두려움을 가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5급은 생각보다 6급에 비해서 지원자는 적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논술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기출문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암기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단기간에 준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논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5급을 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논술은 빠르게는 일주일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끝낼 수가 있고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다. 만약에 내가 필기 부분에서 NCS를 조금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은행은 이제 경제금융 파트, NCS 파트만 있잖아요. 그런데 NCS는 공부를 일주일 한다고 점수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술은 일주일 바짝 하면 점수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농협의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부분에서 한 5에서 7문제 정도 농가 농업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이 논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다 암기로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고,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술과 약술, 그리고 이 객관식, 농업농촌에 대한 객관식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누구나 일주일 바짝 준비하면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약간 그 농가, 농촌 이런 부분의 객관식은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까다롭지 않고, 농협은 필기시험에서 찍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 농가, 농촌과 관련된 아는 문제를 공부한 사람은 바로 풀 수가 있고, 바로 풀게 되는 경우에 푼 사람과 안 푼 사람의 점수 차이가 찍으면 안 되다 보니까 크게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농협은 일주일만 바짝 준비하면 역전의 기회다. 조금은 NCS나 경제금융 파트의 실력이 덜 하더라도 오히려 5급 필기 부분은 논술 때문에 공부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진다 라고, 역전의 기회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채용 공고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간단히 보고 주요 예상 문제, 어떤 식으로 필기 부분에서 논술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을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안내 드린 이후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농협이 이야기하는 작성 방법, 평가 방법을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있지만, 그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에는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신청하셔서 받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객관식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는 파트별로 경제, 경영, 금융상식, 기타, 농가, 농촌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역대 출제가 되었었는지를 표로 정리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 개괄 시간에서는 이 큰 틀을 설명을 드려 볼 거예요. 자,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은 2022년도에 기출문제에 기반해서 2023년도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지를 안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저희는 농협이라는 곳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농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이해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농업인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제 또는 재배하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경작 재배, 이런 농업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농업인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몇 분이 계시냐면 농가의 인구가 216만 6천 분 정도가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말로, 이 농업인 분들을 다른 말로 우리는 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분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농업을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을 거잖아요. 조선시대부터. 그래서 이제 농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조금 농작이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좀 많이 가진 분도 있고, 또 땅이 조금 적은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뭐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기계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뭔가 함께 이제 농업을 위해서 모자란 돈은 남는 사람은 돈을 좀 빌려주고, 돈이 모자란 사람은 조금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좀 빌려 쓰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 분들이 모여서 돈을 출자해서 지역 농협, 지역 축협, 이런 곳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금융 농협이 바로 이 지역 농협, 지역 축협과 같은 곳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 농축협과 인삼협 같은 곳들이 이제 출자를 통해서 생겨나고, 지역 농축협들에서 다시 조합장을 선발을 해서 그 각 지역의 어떤 대표 조합장분들이 또 선거를 통해서 농협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라는 곳은 지역 조합들이 돈을 내고 선출해서 농협중앙회 회장도 뽑고, 그 농협중앙회라는 곳이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역 농축협도 관리를 해 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전국구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남는 돈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농업인,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전국구로 영업을 해보자 해서 생겨난 곳들이 이제 농협은행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협금융지주 아래, 농협중앙회 아래 농협금융지주가 있고, 그 금융지주 아래 농협은행이나 농협손해보험, 이런 NH증권과 같은 계열사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농업인에서 출발해서 지역 농협, 농협중앙회, 그 다음 계열사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농협중앙회 아래는 크게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금융지주 아래는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금융회사들이 있고, 경제지주 아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나로마트나 이런 유통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계열사로. 자, 이렇게 농협의 조직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농협의 5급의 필기시험이라고 함은 농협중앙회 5급, 그리고 농협 계열사들 중에서 경제지주, 금융지주를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손해보험이나 은행이나 이런 곳들의 5급에 대비한 논술 대비 및 필기 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안내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농협 경제지주 하에는 15개 회사가 보이시는 것처럼 유통, 제조, 식품 서비스, 축산 분야의 계열사들이 있고요. 농협 금융지주 아래는 은행을 비롯한 보험, 증권과 관련된 계열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협 중앙회를 비롯한 농협 계열사들이 하는 일은 크게 교육 지원 부분, 경제 부분, 금융 부분으로 나뉘어서 다시 또 세분화가 되는 건데, 경제 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사업을 아우르는 일들을 하고, 금융 부분에서는 농협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 확보를 하고 차별화된 농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카드, 보험, 외국환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농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드렸고 구조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어떤 회사들에 대한 필기,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농협이라는 곳은 농협법이 있어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도농 상생 방안, 농협이 하는 일 중에는 도농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 농협은행에서도 이제 도시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다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쓴다던가 이런 국민 경제를 위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논술의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 이런 것도 과거에 기출 문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농업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과 관련된 어떤 경자 유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농협이라는 곳은 농업인들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농협의 5대 핵심 가치 이런 부분들도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농가 농촌 부분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주로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핵심 가치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농협의 비전 이 아래 부분 농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은행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농협중앙회의 채용 공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3년도 하반기 5급 신규 채용 과정에 대한 전형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2차 필기시험에서 논술평가, 자, 더 구체화돼서 여기 아래 나와 있는데 직무상식평가 부분에서 공통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자,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준비를 시작할 부분은 여기 논술에 대한 부분. 자, 논술평가 안에는 다시 약술 한 문항, 논술 한 문항으로 나뉘는데 이 두 문항을 50분 이내에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약술은 여러분들이 이따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약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술 문제라기보다는 미니 논술 문제스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기출문제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50분 동안 여러분이 약술과 논술을 모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사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개요를 다시 짜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그 50분 동안 이걸 두 개를 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논술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예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각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는 서론본론 결론을 작성하겠다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서론본론 결론을 모두 완성하셔야 되고 이렇게 될 때 농협은행은 서론본론 결론이 완성도 있는 글이 완성될 때 점수를 더 높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이따가 같이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술 부분을 지금 함께 준비할 거고 그 다음 직무상식 평가 부분에서 공통 부분에 들어가 있는 농업농촌 관련 상식에 대한 부분을 함께 준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탑뱅커의 논술 대비반은 논술 약술 플러스 여기 공통에 들어가 있는 농업농촌 관련 상식, 객관식 분야를 함께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농협중앙회 2023년도 5급 채용 공고를 보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경제지주, 금융지주 할 거 없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직무상식 부분에는 농업농촌 관련 상식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는 논술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논술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나 농협은행이나 할 거 없이 손해보험이나 할 거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타임테이블 필기시험의 어떤 타임테이블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미리 작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께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 시간이 50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저거 뭐 작성하기 위해서 개요를 짜는 시간 10분 빼고 나면 40분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이 이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글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지 미리 연습을 해 두셔야 현장에서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들이 정말 많냐면 딱 문제를 받아들고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서론을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본론 한 중간 정도 쓰니까 시험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농협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사실 논약술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암기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농촌 관련된 문제에서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이 정말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시험 준비를 이제 뭐 1, 2주 앞두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수리 능력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키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미리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잘 보는 거고, 수리 영역 같은 것들은 의사소통이나,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는 부분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다. 시험을 앞둔 1, 2주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채용 공고와 개괄적으로 농협이 어떤 일들을 하고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주요 예상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년사를 함께 같이 2023년도 신년사, 농협은행 중앙회 신년사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데, 농협의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신년사 안에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보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출제되는 그 범위를 바꿀까봐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출제되었던 지방기부금 관련된 문제도 오늘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신년사에도 나오고 이제 올해 신년사에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과거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신년사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예상 문제를, 농협에 대한 논약술 주요 예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년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년사를 볼 건데요.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원래는 금융지주 회장님의 신년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금융지주 회장이 이번에 이석준 회장님으로 바뀌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있던 손병환 NH 금융지주 회장님은 농협은행에서 성장해서 농협은행의 은행장을 하고 그 다음 금융지주의 회장을 하셨던 분이어서 농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셨겠죠. 그래서 신년사가 굉장히 좋았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어떤 내실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회장님의 경우에는 조금은 낙하산 인사이고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여기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딱히 유의미한 취임사 및 신년사를 금융지주 회장님은 그래서 하지 않으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는 기존의 손병환님의 2022년도 신년사를 넣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여기 2022년도의 신년사라는 부분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제 금융산업의 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자, 금산분리, 원래 은행과 산업자본은 구분이 되어서, 예를 들면 삼성이 은행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으로부터 국민들의 예금을 가지고 삼성이 자기네 공장 만드는데 대출해주고, 이렇게 되면 삼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한국 경제 근간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고 국민의 어떤 자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산업과 금융이 연계가 돼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등장으로 고객들의 데이터에 기반한 대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금산분리가 완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게 조금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은행들의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금산분리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빅블러,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빅블러 때문에 이제 은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융업만을 해야 되는 시대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사업 모델,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마이데이터 시대와 함께 종합금융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자, 이건 이제 올해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이고, 이 금산분리 완화가 올해부터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도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와 함께 종합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도 당연히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쭉 보면 그 다음 둘째, ESG 경영 내재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탄소 중립은 경제지주의 기출문제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탄소 중립의 이행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 확대하고 탄소 배출 저감 부분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이와 연계된 전 사업 부분의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SG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자, 글로벌 사업. 농협이 원래는 글로벌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지난 2년 전부터는 글로벌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직군을 따로 뽑고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글로벌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그래서 신년사에서는 이제 안 나오던 이야기가 나오기는 시작했는데 글로벌 직군을 따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과 관련된 문제가 독자적으로 논술이나 약술로 출제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글로벌과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직군의 분들에 대해서만 해당 부분의 강의를 수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직군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떤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심도 깊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 당연히 좋은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열사 간 시너지도 활성화하자. 그래서 범농협 시너지 강화 방안도 과거에 이제 논술 문제로 기출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고객 자산관리 및 은퇴금융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자, 이제 우리는 2년만 지나면 고령화 시대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10년 전부터 들었고 이제 초고령 사회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연금, 은퇴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농가의 경우에는, 농협의 논술의 경우에는 어떤 은퇴 자산관리로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자, 노후 빈곤, 고령층, 자, 농가에는 일반 도시보다 우리나라 자체가 초고령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이나 농가는 그 고령화 정도가 훨씬 더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심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농을 육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농 육성 방안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농협금융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금융산업은 업의 경계가 붕괴되고 융복합 활성화, 이전보다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플랫폼 생태계, 유니버셜 뱅킹, 메타버스, NFT,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IT 파트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고, 출제가 되었던 문제도 있고, 면접에서도 물어봐지는 문제들이죠. 대응 능력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찰력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란다. 자, 그래서 이런 통찰력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논술과 면접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자, 범농협 이야기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금융지주 회장님의 22년도 신년사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농협은행장님, 새로 취임하신 이성용
농협은행장님의 2023년도 신년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농협은행에서도 일을 했지만 출발은 농협중앙회에서 일을 하다가 급여후생 인사전략 지부장, 중앙회, 그 다음에 다시 농협은행 본부장, 센터장 이런 것들을 거쳐서 다시 은행장이 되었다. 자, 농협은행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7대 이석용입니다. 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한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이제 어떤 앞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신청하시면 기출문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2번에 걸쳐서요. 그리고 이제 수강생분들은 교환을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조금 더 큰 글씨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농협은행이 잘하는 걸 특화해 나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농협금융은 농업협동조합의 일원이라는 그 정체성, 이건 우리가 다른 어떤 은행이랑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 지원과 생명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농업금융 전문기관, 더 나아가 ESG 선도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ESG, 농협은행의 ESG에 대한 방안을 논술에서 혹은 약술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이 소멸하는 이유는 뭐예요? 농촌이 소멸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린 고령화가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국가적으로 이제 지방 도시들이 다 몰락해버리고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꼭 지방이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문화가 어떤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하회탈이라던가 이런 지방의 어떤 음식이라던가 이런 전통 문화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꼭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런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런 지방의 소멸을, 농촌의 소멸을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면서 어떤 지역특화 금융상품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약술 문제가 이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기부금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되었고, 구체적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그러니까 지방기부금을 통해서 이것이 농가나 농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를 약술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념 자체를 약술하라라는 문제보다는 어쩌면 훨씬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수강하신 분들은 알았겠지만,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논술 공부를 해놓은 사람들이라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식으로 농가 농촌에 영향을 미칠지를 서술할 수 있으니까 5줄 정도 서술하라고 했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 신년사에서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도 나오고 2023년에도 나오고, 자, 이게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건 정확하게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였는데 생각보다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여전히 이 문제가 또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을, 자, 농촌, 농가,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하나는 어떤 답변을 해볼 수 있겠어요? 내 답변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혜택을 이러이러하게 더 활성화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 농촌 소멸을 막아보자 라는 대응 방안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본론에 넣어줄 수 있겠죠. 본론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고향사랑 기부제가 약술로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공부를 해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논술의 본론의 답안에 충분히 올해도 들어갈 내용으로 유효하기 때문에요. 자, 둘째, 융복합 시대의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종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은행의 입장에서는 은행, 비은행의 경계를 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API라는 것을 통해서 ICT 기업과의 융복합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로 금산분리와 함께 이종산업과의 협업이나 빅테크와의 협업이나 어떤 API의 활용 방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디지털 IT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분야가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닌 비즈니스가 되었다. 이에 우리의 대표 종합 플랫폼인 오런뱅크를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금융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재분석해서 농협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여전히 395 현상, 특히 고환율, 고금리는 작년보다 더 심해졌죠. 올해.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2023년도 극후반까지도 여전히 올 한 해 동안 계속 금리가 올라가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의 경제 상황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고 있고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395 현상에 대한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이 문제들이 이제 세분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 요즘만의 지금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과거 10년을 보면 그때도 농협이 논술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금리 인상기가 있었고 그때도 금리 인하기가 있었다고요. 그럼 금리 인상기가 계속될 때는 처음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더 진행되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고환율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분화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물가 부분에 대해서만 더 심화해서 출제가 되거나.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 395 현상을 공부한 이후에 395 현상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뭐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이자 수익만이 독자적으로 문제로 출제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농협중앙회나 금융지주나 이제 은행이나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비이자 수익만 가지고 문제를 내면 이게 농협중앙회나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비이자 수익이랑 관련이 없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이자 수익이 뭐 독자적으로 논술 문제나 약술 문제로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농협중앙회 회장님, 이성희 회장님의 2023년도 신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맞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농업인 여러분, 쌀값이 하락하고 국제정세 불안 속 영농비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한 산불과 폭우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농협 가족 여러분, 쭉쭉 내려가서, 자, 지난 10월에는 범농협 에그테크 상생혁신펀드 530억 원을 조성하여 농업 관련 기술혁신 기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축협 업무자동화 도입과 범농협 빅데이터 구축 등 농협의 디지털 전환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그테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에그테크에 대해서 약술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특히 금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을 위한 시행령 및 조례 반영을 추진하였고 범농협 사업 추진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런 거예요.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이제 고향에 기부하면, 지방에 기부하면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부를 했으니까 세금, 절세 혜택도 주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특산품을 보내준다. 뭐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농업농촌은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고령화되어 2040년에는 고령화율이 76.1%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고령화 이슈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고령화의 단계가 있는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령화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 초고령화로 넘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기관장님들께서 계속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령화 부분 역시 이제 올해 출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우리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은 농업인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농촌은 활기를 찾고 농업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농협이 희망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농업인에게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쉽게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협이 영농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를 확대 조성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사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종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자, 고향사랑 기부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는 뭔가 논술에서 본론에 한 번 정도는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체화된 이야기는 본론 본격적인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협을 중심으로 법농협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농협 시너지 강화 방안 여전히 유효한 문제이고 선순환 유통체계 구축, 도시농축협은 역할을 재정립하여 정체성 강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농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법농협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뭐 김포, 서울로 편입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메가 서울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발전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조금은 서울 위주로 발전이 일어나가다 보니까 발전이 있는 곳에 당연히 금융도 더 많이 필요하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협의 수익도 지방보다는 주로 도시농협들의 수익이나 농협은행의 수익은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이제 지방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쓸 것이냐, 어떤 것들로 도농 상생 전략을 수립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 상생 역시 중요한 문제이고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농협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여러분이 논술에다가 도시농협과의 상생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전략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써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법농협 시너지 창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요약을 제가 해두은 걸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우리는 신년사와 함께 어떤 출제 예상 범위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더 구체화해보면서 평가 항목과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평가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손해보험 통틀어서 농협은행에서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출제 분야, 농업, 농촌 분야 한 문항, 금융경제, IT 두 문항 중에 한 문항 선택. 근데 이 부분은 매번 조금씩은 바뀌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게 했다가 못하게 했다가 뭐 그럽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으면 선택 못하게 했다가 또 너무 못하는 것 같으면 이제 택 1 하게 해줬다가 뭐 아무튼, 자, 여러분은 그래서 농업, 농촌, 경제금융, 디지털 IT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문제 중에
선택을 어느 정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약술은 농업농촌 분야에서 약술은 출제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논술 부분에서는, 논술의 경우에는 금융경제 관련된 거,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거, 두 문항 중에 지금 올해는 택 1을 해주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금융경제라고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어떤 삼고현상이나 어떤 금리나 가계부채나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농촌의 고령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금융경제라고 해서 어떤 농촌이랑 완전히 무관한 금융경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논술의 작성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해준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성, 창의성, 전문성 등 종합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문제 수준은 신문에서 다루는 수준을 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 사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출제 사례가, 자, 여기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미국이 계속 혼자 금리 인상하고 한국은 금리를 인상하다가 동결해서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이때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농협은행의 리스크 감소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라 라는 것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고, 그 다음 그 아래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농협은행의 대응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서 이제 택일하게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경제금융 하나, 디지털 IT 하나, 이 둘 중에 택일하게 하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두 개를 주고 택하게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지금도 그대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논술 작성 시 유의사항, 기승전결 등 주제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본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술 작성 시 서본결이 있기를 바라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주장은 가능하나 합리성, 수용성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 자, 예를 들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화성에 농사를 짓자, 이런 건 수용성이 결여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답변은 안 된다. NH농협은행의 실사례를 곁들일 경우, 그러니까 농협이 실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자라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건 좀 긍정적으로 봐준다 라는 거예요. 그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거, 그걸 넣어서 본론을 구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농협은행의 실사례를 넣음으로써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적인 점수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무능력, NCS에 대해서 은행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기시험, 객관식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준비하는 순서를 논술이나 경제금융 파트를 먼저 공부하고 NCS를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 이유는 은행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 금융경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수리나 의사소통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수리 능력을 더 빠르게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해결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직무능력 평가 준비 팁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은행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관련 내용을 공부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은행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NC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반 회사들의 NCS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건 농협, 이제 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의 이제 인재상이고, 요 아래는 농협은행의 인재상인데요. 사실 이 인재상과 이 인재상이 단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으나 여기서 결국은 요 인재상이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여기에도 전문가 있고 위에도 전문가 있고 뭐 아래도 협력 있고 위에도 협력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재상 한번 보시면 되겠고, 경제, 디지털, 농업, 농촌 분야 관련해서 이제 본 강의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들을 더 세분화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함께 연습해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제의 큰 테마는 농업 관련된 부분이 주로 이제 올해는 약술로 출제가 될 거고, 경제금융과 디지털 IT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이 하고 있는 실사례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추가적인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 경제금융과 관련된 부분, IT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출제 예상 문제들과 주요 기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접근을 같이 하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함께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객관식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되었던 내용이 또 출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된 내용을 기출문제와 함께 안내드리면서 준비를 도와드릴 거고, 농업, 농가 관련된 부분에서 농민신문이나 농어민신문 구독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시는데 이 부분을 따로 구독하지 않아도 되도록 요약해서 주요 내용은 PDF 파일로, 암기할 내용은 이제 강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농협은행의 기출 논술 문제를 보시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어떤 계열사에 특정되지 않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 논약술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기출은, 역대 모든 기출은 이제 블로그에 신청하셔서 받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객관식 시험의 기출 문제는 이렇게 제가 표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어떤 필기시험 방식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앞에랑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객관식 기출문제들을 어느 정도 표로 요약해 놓으신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걸 보시면서 객관식 준비를 하시는 경우에도 특별히 탑뱅커의 강의를 듣지 않는 부분들도 이 출제 범위를 조금 염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뱅커의 강좌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논술, 단과반, 논약술과 아까 이야기한 객관식, 농업, 농촌에 대한 객관식이 들어있는 논술, 약술, 단과반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약술, 단과반과 NCS와 경제금융 파트 전부 다 들어있는 이제 패키지, 올패스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논술 단과반 혹은 경제금융 단과반 혹은 모두 다 들어있는 풀 패키지 중에 선택을 하셔서 수강을 이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3년도 농협 및 농협 계열사들의 필기 및 논술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